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북극은 바로 북극 북위 90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북극점과 그 다음에 북위 66도 33분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권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 바로 북극점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. 이 바다를 우리가 바로 북극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북극은 바로 북극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남극은 남이 90도 지점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바로 바다가 아니라 이러한 대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남이 66도 33분 아래쪽에 해당하는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는데, 그러면 남극해와 바로 남극 대륙이 바로 남극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북극은 바다로 되어 있으며 남극은 대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겠죠. 그럼 이 지역의 기온은 어떨까요? 바로 극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온이 낮은 한대기후 두 개가 다 공통점이죠. 그런데 북극은 바다로 되어 있어서 바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. 그 다음에 남극은 대륙에 얼음이 빙하가 덮여져 있어서 그 하얀 태양빛을 반사를 시켜요. 그러다 보니 남극은 북극에 비해서 기온이 보다 좀 더 낮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따뜻한 날도 최난월 평균 기온이 바로 0도씨 미만입니다. 그러면 우린 이 기후를 뭐라고 불렀죠? 네, 빙설기후죠. 당연히 인간이 거주할 수 없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너무 추워서. 자, 그러면 북극은 따뜻하다는 거예요, 남극보다. 그럼 인간이 좀 더 일찍부터 거주를 좀 하기가 가능했었겠죠. 그래서 이 북극의 기온은 남극보다 높다. 물론 빙하가 덮여져 있어서 북극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지만 북극해 주변에 있는 이 대륙에서는 인간이 거주를 했었다는 거죠. 이런 지역은 바로 이제 주빙하지 기후가 나타나는 툰드라 기후지대였었잖아요. 그럼 이 한대 기후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?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씨 미만. 여름엔 좀 기온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지역엔 이누이트족이나 네네트족,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일찍부터 거주했었죠. 또 대표적인 생물을 보면 뭐 북극곰, 북극여우, 그 다음에 술록 이런 부분들이 북극에 살고 있고, 펭귄은 남극에 살고 있는 거 알죠? 그래서 북극곰과 그다음 펭귄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북극과 남극은 과연 누가 소유를 하고 있을까? 남극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. 일찍부터 국가도 없었을걸요?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, 그 다음에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, 이쪽이 오스트레일리아, 호주가 되는데 남극 대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뉴질랜드.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이 남극권은 주인이 없었어요, 남극엔. 그런데 주인이 없다 보니 영국이 바로 뉴질랜드나 호주를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. 그래서 이 남극은 절대로 누구든지 간에 뭐 할 수 없다, 소유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과학적인 연구에만 쓰자. 그래서 1959년에 바로 남극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1986년에 남극조약에 가입을 해서 바로 과학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죠. 여기에 바로 세종기지,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생긴 장보고 기지 해서 두 개가 생겼고요. 그 다음에 북극은 그런데 좀 사정이 다르죠. 왜냐하면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 이 국가가 존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슬란드, 그 다음에 덴마크, 노르웨이,
스웨덴, 핀란드, 굉장히 넓은 지역의 러시아, 그 다음에 알래스카, 그 다음에 캐나다, 그 다음에 덴마크령에 해당하는 그린란드, 이런 나라들이 이 북극해 주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그 주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개발이라든가 보전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좀 가져보자라는 것 때문에 북극해 주변에 8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합쳐서 1996년에 북극 이사회를 결성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북극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은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관망을 좀 하다가 포기할 수 없었죠. 그래서 2013년 연구 옵서버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이 옵서버는 영유권을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남극이나 또는 북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. 자, 이 북극 주변에는 바로 이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 바로 우리나라의 다산 기지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북극과 남극은 바로 지구 기온과 그 다음에 해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극지방 연구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. 또 하나는 이 남극과 북극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여기 북극해나 남극해, 특히 북극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이 북극해에 얼음이 있어서 운반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는 건 알겠으나 운반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지역으로 배가 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바로 이 북동항로와 북서항로, 이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바로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이 북극해 주변에 있는 부분에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간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지 이 극지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